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욱의 고수비급을 진행하고 있는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부장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부서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서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또 보는 방법도 계시겠지만 또 그중에는 이 서류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부 서류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02-552-7440 552국에 744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거리라든가 또는 그 면적 이런 것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건축물 내장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보의 홍수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인터넷만 잘 활용한다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가 또는 다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검색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요. 자,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만 치시면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들어가는 홈페이지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거나 또는 발급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바로 홈페이지가 대법원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법원 사이트를 활용하신다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다라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신다면 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자정부답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조회할 수 있죠. 예전에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가 있기 전까지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을 직접 가셔서 그곳에서 열람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오시게 되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열람을 하거나 또는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법인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열람을 하거나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이 열람이라는 부분은 그냥 보는 겁니다. 즉, 어디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열람을 하는 것이죠. 뭐 가격은 열람은 700원, 그리고 발급하게 되면 1,000원이라는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우리가 부동산의 소유권, 즉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동산과 다르게 부동산은 바로 이 소유권을 등기를 함으로써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동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펜들은 내가 점유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은 소유권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매도인과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실제 주인으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매도인이나 또는 임대인이 맞는지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공적 장부가 바로 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등기부 등본은 이 주소에 대한 부분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한번 설명드릴게. 이 집합 건물이라는 게 있겠죠. 자,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집니다. 자,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등기부등본도 만약에 우리가 건물이나 또는 땅이나 이런 걸 매입을 하실 때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가구 건물을 매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연립 그리고 다세대 등은 바로 이 집합 건물이다라고 해서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등기부등본 볼 때 이 부동산 구분에서요.
바로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토지냐, 건물이냐, 또는 집합 건물이냐.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집합 건물이다라는 부분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소와 뒤에 번지수와 그리고 호수까지도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집합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이 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대지 면적에 대한 부분도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지금 현재 대지가 나온다라면은 이 대지에 대한 총 면적과 그리고 건물에 대한 총 면적을 가지게 되고요. 또 이 대지권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총 보이시는 총 대지 면적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대지 지분, 총 면적분의 내가 차지하고 있는 호수에서 차지하는 비분이 바로 대지 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서 땅이 몇 평입니까? 대지 지분이 몇 평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대지 지분을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지권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를 보시면 이 갑구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렇다면 즉 소유자는 누구이고 또 소유자에 관련된 사항들이 다 이곳에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구가 짧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유자에 대한 변동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을구입니다. 자,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즉 일반적으로요. 집의 근저당권, 그러니까 집 주인이 돈을 얼마를 빌려 썼는지, 은행에서 썼는지, 또 개인한테 썼는지 이런 부분들, 즉 근저당권이 얼마 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근저당권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 최고액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 채권 최고액이다라는 것은 바로 은행에서도 빌려준 원금에다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연체 이자까지도 표시한 것이 바로 이 채권 최고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려 쓴 금액은 채권 최고액보다 낮을 수는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채권 최고액 잘못했을 때는 채권 최고액까지도 내가 먼저 못 받고 채권 최고액만큼 먼저 받아나가고 그다음 내가 받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이 대출 금액을 승계를 할 것인지 또는 승계하기 전에 상환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약 시에 미리 꼼꼼하게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이렇게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을 확인을 통해서 실제 소유자와 결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집에 대출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계약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24라는 검색을 하시게 되면 바로 민원 24에 대해 홈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이 민원 24 홈페이지에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건축물 대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약에 대한 어떤 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동사무소로 가시게 되는데 자, 민원 24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부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출력이 가능하시고요. 또 전입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 납입 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토지대장, 그리고 지적도,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건축물 대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적 장부를 활용하실 수 있어서 민원 24시라는 것을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보시게 된다면 바로 이 건축물 대장의 상에 이제 주소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주소 밑에 이 건물에 대한 용도, 즉 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또는 뭐 근린생활시설이냐 이런 식의 용도가 나타나게 되겠고 그 용도 밑에는 또 면적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실제 사용하려는 면적이 정확하게 어떤 면적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서도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등기부등본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등기부등본이 좀 더 자세하다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좀 전에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셨다면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에서는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토지가 주거지역에 있느냐 또는 상업지역에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주거지역 이런 용도를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전 시간에 지도에서도 사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의 지도에서도 이런 지적 편집들을 통해서 땅의 용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 한번 드렸었고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해서 땅에 대한 용도와 그리고 또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의 성격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서울에서보다 또 지방에 갔을 때는 지방에 대한 또 지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확인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다라고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 대장상에서 제가 민원 24에서도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더불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건축물 대장이고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전체 연면적이라든가 층간의 면적이라든가 구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용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이 개별 공시지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개별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겠죠.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는 지역을 잘 찾아가신다면 시세도 거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을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쌉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해야 될 지역이 가치가 상승할 만한 지역인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부분도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소액 투자로 바로 많은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많은 돈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액 2천만 원, 3천만 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돈 가지고서도 충분히 나중에 월세를 받아서 나도 월세를 받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길을 한 번 더 안내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덕역 8번 출구 쪽에서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청 전화는 서울 전화 02-552-7440으로 신청해 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